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가장 핵심인 부위가 이제 혈액이거든요. 일단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충분한 자양분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잘 공급을 시켜주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굳이 비타민, 미네랄, 종합 비타민제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먹는 그 식단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별도로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 것이냐? 비타민 C는 동물이면 안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몸 안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비타민 C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람은 외부에서 안 들어오면 얘가 안 만들어지니까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먹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비타민 C를. 그러면 안 먹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몸에 비타민 C가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보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설사로 내보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먹었다. 그런데 설사를 한다. 이러면 내 몸속에 비타민 C가 지금 여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분을 안 드셔도 되고. 그런데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설사를 안 해. 비타민 C가 부족한 거예요. 몸에서 필요하니까 그냥 계속 끌어다가 쓰는 거라. 먹으면 설사를 한다. 이런 분들만 줄이시면 되는 거고, 나는 많이 먹어도 설사를 안 한다라고 하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드시다가 속 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비타민 C를 먹으면 속 쓰리다. 이런 분들은 속 안 쓰리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식사 중간에 드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C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딱 쓰고 없어지겠죠. 비타민 C가 들어오면 내 몸에서 활용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6알을 드셨어요. 한꺼번에 많이. 그러면 6시간 정도 활용을 하다가 나머지 있잖아요. 다 내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뭐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겠어요? 6시간 단위로 먹어요. 예를 들어서 2알씩 나눠서 3번, 4번을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용량 비타민 C다 해가지고 너무 많이 이제 넣어주는데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먹으라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다 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한 주먹씩 그냥 먹잖아. 이렇게 드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작용하는 부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비타민 C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설사를 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어서 설사하니까 비타민 C 먹으면 굳이 필요 없다더라. 그래서 먹지 말으라. 안 먹어도 된다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비타민 C는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필요로 한 사람한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내가 내 몸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공급시켜주고 독소를 최소화하는 것, 이게 생명력 있는 삶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잘 공급을 시켜주게 되면 일단 우리 몸에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모든 것들은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균형을 얼마만큼 잘 맞춰줄 것이냐. 근데 사실은 내가 먹는 걸로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알아서 균형은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 또 마음에 대한 부분, 육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컨트롤 좀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Not action, talk only.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말로는 정말 잘해. 그런데 진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균형이거든요. 간혹가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틱톡을 하라 그러고 적게 먹으라고 웬만하면 좀 먹지 말라고 하고 이거 먹지 말아라 저거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한 대로 어떻게 그렇게 잘 실천을 하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같이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면서 같이 노력을 해보는 것이지, 뭐 제가 물론 완벽하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신도 아니고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한 분류는 소통과 감정이 없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상대방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고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상황에서 행동이 돼야 되는 것이지, 소통과 감정의 교류가 없이 행동하는 것은 이것도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일단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한 거고,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불균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질환이든지 간에. 그래서 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뭐 암이 됐든 어떠한 종류가 됐든지 간에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걸 조절을 잘 못 시키면 그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그닥 타격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타격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타격으로 올 것이냐.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 안 놀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큰 타격이 와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풀어내지 못하고 너무나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운동도 어느 정도 하고 게임도 좀 하고 밖에 놀러 다녀보기도 좀 하고 그냥 너무 그냥 집안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좀 잘 되어 있도록 만들고, 이런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와도 큰 타격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는 큰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빨리 사망하는 직업이 있어요. 또 장수하는 직업군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들은 장수할 수 없는 직업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좀 장수할 수 있는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예술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돈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싫어하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엄청 스트레스인 거예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좀 하시면서 사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균형을 잘 맞추게 되면 체온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체온이 유지가 되도록 우리는 이제 몸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몸에 거의 많은 질병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체온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먹거리도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먹거리에 가장 좋은 것, 또 그리고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먹거리가 약간의 그 매운맛이 나는 것들이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올리는 데 가장 좋거든요. 파, 마늘, 생강, 부추, 강황, 이런 것들을 오신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적게 걸린 국가가 인도예요. 근데 그럼 왜 인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게 노출이 됐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먹습니까? 안 먹어요. 자, 우리가 그 김치를 담그면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치도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들. 그래서 먹는 먹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를 해. 그거 먹는 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은 내가 어떻게 먹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식사를 한다 하고 먹고 싶다, 이게 욕이잖아요. 내가 먹는 거 하고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는 거 하고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뭐 더 먹고 싶어요. 근데 더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안 먹으려고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이게 쉽게 놔지냐고. 내가 맛있는 것만 반찬이 다 올라와 있는데 먹다 보면 과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식이 되면 체온은 떨어져요. 그래서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식과 욕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 잘 맞추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매운맛이 나는 것들을 잘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의 상태를 얼마만큼 잘 유지를 시켜주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잖아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그냥 하나의 관입니다. 여기는 항상 비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가 채워져 있으면 문제예요. 막히면 문제고, 그럼 비워져 있는 상황으로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 비우게끔 할 수 있는 먹거리도 있어요. 그래서 식물들 중에서도 가운데가 채워져 있지 않고 비워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대파 안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파가 장을 비우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요. 고기를 드시더라도 그런 것에 많이 넣어서 싸서 드셔야 되는데